네,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 또 매매 소비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%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 부담은 큰데 이렇게 거래량이 살아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? 이자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시장이 조금씩 집을 구매하려는 어떤 심리 혹은 욕구가 좀 커지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제 항상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예측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맞아요. 예, 굉장히 이제 돌발적인 상황 내지는 그 시장에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그 수요자들이 되게 움직임들이 좀 다르게 예상보다 다르게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는 거는 일단은 서울과 그다음 지방이 되게 양분화된 시장 형태로 움직이는 게 큰 특징이고요. 그런 것은 이제 이유는 첫 번째 서울은 워낙에 이제 대기 수요가 풍부한 상황이잖아요. 네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1.3 대책과 그다음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50년 장기 모기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리고 이제 아까 7%대 육박했다라고 하지만 50년 경우에는 뭐 카카오뱅크는 어제 3.98%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4% 정도면 내가 감당을 해서 앞으로 더 오를 지역에 서울이면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이제 서울에서 대형 평수들이 신고가를 그 과거 대비 과거에 막 올랐었던 때보다 더 높은 신고가를 찍으면서 기록을 갱신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 자금 수요가 풍부한 그러한 그 현금 보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서울 시장이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신규 주택 공급량이 앞으로 더 적어지거든요. 24, 25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특례보금자리는 50년짜리라던가 그리고 이제 50년을 지금 규제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 50년짜리 이제 나이 제한 뭐 한 38세 밑으로만 가능하게 할 거라는 그런 규제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 40대 초반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50년짜리 빨리 내가 좀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. 규제가 가동되기 전에 해야겠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 교수님,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. 이자에 대한 부담 크죠. 근데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억누르고 있다. 이런 어떤 힘대결 양상이다. 이런 해석도 좀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요. 저는 일단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. 뭐냐면 제가 뭐 틀렸군요. 아닙니다. 틀린 게 아니고요. 약간 이제 이게 뭉뚱그려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냐면 거래량을 이제 처음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. 그럼 이제 거래량을 보면 지금 보면 한 3,800건, 3,600건 정도 돼요, 월.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.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 막 12월 달 정도 되잖아요. 그랬을 때는 거래량이요. 500건? 뭐 이러지 않았나요? 예, 6, 700건? 뭐 이거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일반적인, 그러니까 아주 거래가 많이 됐을 때 막 10,000건도 넘어가요. 한 달에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한 5,000건에 6,000건 정도거든요. 그러면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에버리지,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 정도까지는 아직 안 온 거예요. 평균은 미달된다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회복세라는 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데 아마 방점을 좀 두고 그런 아마 이 의견이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 5천, 6천 건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이 거래가 활성화돼. 물론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심리지수가 어느 정도는 증폭되고 있는 건 맞아요. 전에는 100 이하로 갔다가 지금은 뭐 100, 뭐 20, 뭐 이 정도 갔으니까 꽤 이제 뜨거운 건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보다는 약간의 심리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은 실제 가격이 반영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
지금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. 이거는 뭐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는 봐야겠지만 사면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구매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혹시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오르는 기대감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네네. 금리는 꽤 높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막바지에 지금 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방은 좀 막혀 있는 거 아니야? 아,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. 예.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 자산을 구매했을 때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더 떨어지진 않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기회에 아직 뭐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네. 그러한 어떤 집값 상승의 어떤 랠리를 편승하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의 보금자리 측면에서는 최소한 이 지금 타이밍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면 어느 정도 뭐 지금 조정을 이 받았다 기회를 치고 놓치면 안 되겠다. 네, 그래서 한번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러한 그 현상이 아닐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